네, 이번에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라는 책을 쓰게 된 여신욱이라고 합니다. 새무름 도서관에서 이렇게 어,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미니 강연과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Q&A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연은 뭐 제가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책에 거의 다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궁금하셨던 것들을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답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할게요. 일단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유튜브 채널 지금은 거의 이제 업로드는 자주는 안 하고 있는데 알머리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채널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고요. 주식 투자 자체는 이제 7년 차 됐고, 첫 해에는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때 장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주식을 입문하는 시기가 장이 좋은 시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 해,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에 이제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성적이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2년 차 때는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2021년 올해가 작년에 강세장의 어떤 기고 효과 때문에 사실 난이도 측면에서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저도 이제 뭔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제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한 내용들이 주식 강의로서 이제 하나의 컨텐츠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책을 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책은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건 아니고 그 파이어족 관련된 책을 우연히 이제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쓰게 되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쓴 책이 36 은퇴하기 좋은 나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서는 좀 투자 자체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다뤘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 클래스 101에서 주식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 이제 강의에서 못 담은 내용, 동영상 강의에서 못 담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비싸거든요. 몇만 원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지금 제가 만 몇천 원짜리 책에 담은 거기 때문에 동영상보다 나는 활자가 아직도 편하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미니 강연에서 드릴 말씀은 이제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랑 그다음에 제가 주식쟁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식쟁이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자기소개 하셨을 때 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주식 투자 유형에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좀 제대로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처음 한 2년 정도의 어떤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보내시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제안으로 짧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쓰게 된 배경은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 그랬었어요. 일단은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이 났을 때도 왜 수익이 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은 투자 손실이 났을 때도 왜 손실이 났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좀 막막함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한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기는 하는 걸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도박이라고 하던데 되긴 되는 걸까? 그런 막막함이나 막연함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 상쇄하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처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막연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싶진 않고요.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 그런 막연함을 없애고 좀 더 이제 투자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식쟁이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인구조사죠. 투자 인구조사를 제 나름대로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난 이제 경험을 토대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먼저 이제 주식 초보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초보를 탈출한 단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중수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 제가 개인적인 구분에서는 그냥 그 뇌피셜 측면에서 중수라고 하면은 일단은 억대 이상 투자금을 굴리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난 경험이 있을 거고, 거기서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점점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10억, 20억 이상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시는 단계일 거고요. 거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서 진짜 그 복리 효과라고 하죠. 복리 효과를 제대로 입고 나면은 의외로 주식 투자만 가지고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이룬 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슈퍼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계좌가 한 500만 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처음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주식 초보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초보 이전에 주식 바보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와 주식 초보의 단계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어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 초보들은 시간과 경험이 부족한 거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쁘게 얘기했지만 주식 바보라고 하는 분들은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냥 이대로 계속 매수 매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단계, 막연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으면, 왜 그 집안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 가지고 몇 년 이상을 돈을 이제 굴렸는데 계속해서 손실만 나고, 그래서 가족끼리 사이 나빠지게 되고, 그런 이제 그 어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험치는 생기는데, 진짜로 10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도 돈을 전혀 못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단계를 무조건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체계가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본격적으로 초보에 진입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주식 초보 아래에 있는 주식 바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서 어떤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이 선호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거의 안 들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늘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은 생각처럼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식으로 돈이 전혀 안 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단은 바보를 벗어나서 초보로 진입하는 거. 그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식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훨씬 이제 높게 느껴져요. 그러면 주식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럼 주식 투자 포기해야 되냐? 근데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어, 일단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직접 투자라고 하면 일단은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내가 주식 투자를 연구를 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공부할 시간이 이제 개인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간접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할 때는 내 실력을 늘리는 게 필요한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 이게 경험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처음 한 2년 정도? 그때는 그 본인의 수익률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수익이 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혹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주식 많이 빠졌죠. 그럴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기간은 경험을 쌓고 내가 나중에 자금이 더 커지고 혹은 경험이 더 쌓였을 때 제대로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뭐 종목 하나 사가지고 그게 막 10배 올라가지고 내 인생 팔자 피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운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서로 상반된 어떤 투자처에다가 분산 투자를 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오른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내린 주식에 더 채워 넣음으로써 수익률 자체를 관리를 하는, 그런 운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직접 투자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보인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바람직한 목표 연평균 수익률을 한 2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0%도 몇 년 투자해보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주식 처음 뛰어드는 분들이 그래도 한 번에 100%씩은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1년에 2배씩 자산 상승. 1년에 2배씩 자산 상승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 10년 지나면은 108억이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 거예요, 그게. 주변에 그런 성공 신화를 거의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 이상 정도 좀 보수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잡아야지 성급한 행동을 안 하게 되고, 성급한 행동을 안 하고 실수를 줄여야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이 나온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뭐 한 이제 5년 차, 7년 차쯤 되면은 꽤 높은, 올해는 성적이 괜찮은데 그런 높은 수익률이 나는 경우도 당연히 와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매매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직접 투자의 어떤 특징을 들어보시고 어, 질리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간접 투자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 이상 공부할 시간을 못 낸다. 당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직장이 굉장히 바쁜 데여서 뭐 항상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개인 시간을 전혀 못 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무 직접 투자에 욕심을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간접 투자라고 하면은 공부를 아예 안 하고도 투자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 뒤에 이제 제 책에도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오히려 공부를 안 해야지 수익률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날까 말까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투자자들만큼 괜찮은 수익률을 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그냥 나의 판단력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뭔가 믿을 만한 어떤 그 타인에게 판단력을 이제 사오는 거죠. 그래서 어, 좋은 기업,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묻어가는 식으로 거기에 이제 내 돈을 묻어놓고, 그 사람들이 벌어주는 돈,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는 저절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 것 같은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기업에 그냥 내 돈을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할 때는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이 좋지, 단기적으로는 뭐 등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같은 전략을 유지를 하고, 대신에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약간 이 직접 투자에 비해서는 좀 양보를 해서 2자리 정도 수익률로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자리 정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을 통째로 사놓고 100년을 기다리면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난대요. 근데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보통 한 2, 3%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초장기 평균 더하기 인플레이션, 거기에서 약간 더 초과 수익이 나는 정도로 이제 두 자리를 목표로 하시면은 바람직한, 그리고 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인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내 어떤 기본적인 일상을 포기할 각오가 아니면 직접 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자. 요것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수익률은 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고 한 몇 년을 이제 계속 이렇게 수익률 트래킹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매일 막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삼성전자 수익률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였을까에 대해서 되게 괴리감이 들었었는데,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삼성전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인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속도도 무시를 못할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특히 삼성전자를 제가 오늘 추천드린 이유는, 책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장기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완전히 싼 편도 아니에요. 정말 그 초매수 기회다 이런 것도 아닌데,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면은 적어도 손해는 절대 보지 않을 가격대는 온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고점을 찍었었죠. 그때 어마어마한 동학개미 분들이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다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보통 어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남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가 슬슬 매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더 추천을 드려요. 우선주가 이제 본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주식들을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으면 매달 이제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최고의 주식은 아닙니다. 근데 절대로 실패하기 힘든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에 나쁘지 않은 선택지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데를 좀 찾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하는 건 못 믿겠다, 그러면 뭐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머징 시장, 그런 이제 그 베트남 같은데, 그런 데도 장기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시가총액 각 국가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은 교체 매매를 하긴 해야 됩니다. 언제냐면은 시가총액 1위 순위가 바뀌었을 때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주식 같은 경우에 그 빈그룹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부동산 그룹이 계속 1위를 차지했었는데, 중간에 잠깐 은행 기업이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역전이 됐지만,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장기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따라하기도 어렵지 않고 검증된 방법인 게, 7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어떤 노 교수님이 있대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겠죠. 근데 그분이 주식 투자에 이제 그 시간을 쓸 여력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시가총액 1위 기업에만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공사장이었죠. 그래서 건설주가 1위였는데 그 건설주를 사고, 그 다음에 그 건설주에서 그 다음 1위가 은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파이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1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한국전력도 1위를 한 적이 있었고요.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한 적이 있었다는 거 아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이 마지막 시가총액 1위였다가 삼성전자에 역전이 된 이후로 삼성전자가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교수님이 투자를 하셨던 레코드를 보니까 지금 자산이 1조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의 발전만 이제 투자를 했는데도 그 정도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 투자해서 막 1조 자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시가총액 1위라는 전략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는 그래도 직접 투자를 하겠다. 내가 기업을 발굴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요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투자를 위한 기본 소양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할 때와 매도를 할 때의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그 투자에서 성공도 하게 될 거고 실패도 하게 될 거고 그런 결과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소양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책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책 중에서도 이제 물론 제 책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제 책은 좀 how to 관련된 실용서의 측면이라고 하면은 흔히 양서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요 책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 피터 린치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웃겨요. 이 글을 쓴 피터 린치라는 분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 책 2권 합친 정도 두께 꽤 두껍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지하철에서 빵 터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머 감각이 있고 그래서 쉽게 잘 썼고 그러면서도 투자에서 꼭 필요한 어떤 마인드셋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책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외에 강의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온라인 강의를 만들긴 했지만 강의를 꼭 들으셔야겠다는 상황이 언제냐면은 내가 시간을 절약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으로 읽었을 때 당연히 배움은 있겠지만 그런 이제 뭐 구체적인 산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투자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 초보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좀 더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강의는 책보다 비싸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강의가 10만 원이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너무 비싸지 않은 강의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책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 이제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왜 어린이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들은 좀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린이들이 이런 양서들을 처음부터 책을 읽으면 좀 더 성숙한 투자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 경력이 7년이면 그렇게 긴 경력은 아닌데 좀 빨리 이런 이제 어설픈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열심히 읽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독서는 퀘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책을 그렇다고 막 수십 권씩, 수백 권씩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책값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오히려 한 10권의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제가 추천드린 이런 그 책처럼 정말 좋은 양서, 누구나 추천하는 책을 한 권을 5번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정말 이런 좋은 책을 5번 정도 봐야지 제대로 마음에 남거든요. 그래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 책,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한데 말하자면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산업 공부를 먼저 해야 되고,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주식 용어에서는 섹터라고도 부르죠. 그런 뭐 전기차 섹터, 가전 섹터, 뭐 조선 섹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특정 기업들이 모여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산업군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산업군에 대한 공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발행하는 산업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지도를 엮어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 기업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저는 그 기업들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발행하는 사업보고서랑,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발행을 하는 기업 분석 리포트, 요거를 처음에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어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히 투자 용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휘들을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업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사업 보고서랑 기업 분석 리포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루틴을 짜셔야 됩니다. 공부를 한 루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막 유튜브 봤다가 뭐 텔레그램 봤다가 블로그 읽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 의견을 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아웃풋을 내는 공부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할 때도 있었고, 뭐 밤 늦게 할 때도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루틴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좀 부담되지 않는 분량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주 1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개 기업 정도를 분석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보게 되면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 깊게 분석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도 못 하게 되면은 흐름이 깨져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 공부를 하는 흐름이 깨져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포기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분석을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루틴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작성했는데, 요거는 제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하루에 최소 1시간,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건너뛰는 날 없이 이제 그 주 초에는 투자를 고려할 기업을 찾아내고, 이제 주 중반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주 후반에는 그러면 이 기업의 주식을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까지, 요거를 일주일에 하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1년 하면 52개가 되잖아요. 뭐 2주일 정도 휴가 간다고 치더라도 1년에 50개는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정도 공부를 하면 한 100개 정도 기업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개 중에서 한 10개 남짓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꽤 괜찮은 수익률을 주는 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 매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겠죠. 이 투자 결과의 누적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주식을 사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거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거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운이 훨씬 많이 작용을 해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거나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는 거는 내가 잘했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운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실 그런 게 문제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을 때 내가 그러니까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다음번에 아무나 또 샀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운의 함정에 빠지는 거고, 혹은 실제로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제대로 세웠는데 운이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대신에 꼭 경험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이제 투자를 했는데 평가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 평가 손실이 난 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서 그 기업이 나에게 수익을 줄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 요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되고, 1년 반 이상 기다려서 의미 있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하시기 전과 후가
아마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거는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고, 그런 좀 길게 기다려서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나오는 경험을 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는 뒤에 레코드, 그 향후의 레코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좀 논리가 정확한 투자 아이디어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시계열이 들어가야 돼요.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걸 아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언제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뭐 내년 상반기쯤 매출이 많이 뛸 거야. 그런 아이디어를 세웠는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가 됐는데 매출이 뛰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많이 올라서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이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제해야 되는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정확했고 그 논리가 틀리지 않았고 그 틀리지 않은 아이디어 덕분에 수익이 나는 요 성공 경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한 두세 개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답이 보인다는 게 투자가 쉬워진다는 건 아닌데, 아, 이제 계속해서 나는 자산 증식을 하겠구나라는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경험을 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는 주식 바보를 떠나서 주식 초보도 탈출할 수 있는 이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빨리 잘 끝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말은 준비를 못했는데 대신에 제가 AS를 위해서 채팅창에 제 메일 주소를, 사실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로 문의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다 제 잠재적인 유튜브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은 오늘은 이야기하기 어, 꺼려졌지만 진짜 종목이 물려있다든지 그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려요. 제가 공부를 못한 종목이면은 일단 미래는 모르는 거고, 대신에 뭐 특정 종목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행동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종목의 미래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샀는데 마이너스 막 몇십 프로가 난 거예요. 그럴 때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일단은 제일 마음이 편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공부하실 때 궁금하셨던 거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